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가축분뇨 업무를 맡고 있는 신주호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가축분뇨 전자기기 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설명과 올해 8월 8일에 개정된 고시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시스템 개요부터 협조 사항까지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개요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전 과정과 재활용 처리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3으로 인해 양돈 농가 그리고 분뇨 수집하는 운반 처리 업체가 201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2019년 1월 1일부터는 배출시설 설치 신고 농가도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번에 주요 고시 사항으로 대행 입력 요청서라는 게 생겼는데 대행 입력 요청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이 양돈 농가 사장님들이 IT 기술이 조금 사용이 미비하거나 아니면 통신이 잘 안 되는 지역, 산악지역 같은 데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운반자분들이 대신 인계서를 입력해 주고 계셨는데 이번에 개정된 고시사항이 그렇게 대행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대행 입력 요청서라는 걸 작성하셔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셔야 그 기능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이저장조 인계서 작성 의무화입니다. 간이저장조는 농가 내에 있는 저장조가 아닌 그 농가 밖에 외부에 이제 액비를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저장조를 말하며 그쪽으로 액비가 이동될 경우에는 간이저장조 인계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자장부 사용제도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와 가축분뇨 및 퇴비 액비 관리비장을 수기로 입력하셨다면 이 부분이 전자상으로 대체되는 부분을 말하며 이 전자장부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전자장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기존의 수기대장과 시스템 내 전자장부 중 이제 선택하셔서 하나만 관리하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리듯이 전자장부를 사용하시려면 저희에게 사용서를 제출하셔야만 이 전자장부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반 업체와 처리 업체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저희 시스템에는 그 운반 처리 업체에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 검증 장비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지자체 인허가 변경 신청을 하고 저희 쪽 공단에 장비 변경 신청을 하여서 장비 설치가 진행됐다면 개정된 이후로는 사용자가 인허가 변경과 장비 변경 신청을 동시에 지자체로 문의를 하시면 지자체에서 공단 쪽으로 요청을 해서 장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사용자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배출 농가에서 분뇨나 액비가 나오는 발생하는 부분이 이제 배출자가 되고 그 다음이 그 분뇨를 가지고 차량 등을 이용해 이동을 시키는 분이 운반자, 그리고 이동된 분뇨나 액비를 인수받은 자가 이제 처리자가 되고 액비 같은 경우는 이제 배출자가 두 군데가 될 수가 있는데 기존 배출 농가에서 정화 처리 시설을 보유해서 액비를 생산할 경우는 액비 배출자가 되며 분뇨를 받아서 처리 시설에서 액비화 시킨 다음에 액비가 발생되면 처리자도 이제 액비 배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회원가입에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저희 사이트 주소가 www.lsns.or.kr입니다. 이 웹사이트로 로그인한 다음에 회원가입 부분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다음 절차대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작성 후 제출해야 될 서류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가입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과 재직 확인서가 필요한데 재직 확인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의 신분증을 이제 받을 수 없어서 신분증 대용으로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저희 쪽 해당된 양식에 생년월일만 기재하시고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각각 사용자별로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먼저 배출자 같은 경우에는 배출자와 액비 배출자 같은 경우에는 배출 시설 설치 허가증이나 설치 신고 증명서가 필요하고, 운반자 같은 경우에는 관련 영업 허가증, 처리자는 재활용 신고 증명서나 관련 영업 허가증을 제출하시면 되고, 운반자나 처리자 중에 보유한 차량 장비 내역이 인허가 서류에 기재가 안 돼 있을 시 자동차 등록증 사본도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자인계서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자는 당일 작성이고, 운반자 처리자는 인수 후 3일 이내에 작성하시면 되고, 운반자가 대행 작성했을 경우는 당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액비 배출자와 액비 살포자도 가축 분뇨와 동일하게 배출자는 당일, 액비 살포자는 3일 이내에 작성하시면 되고, 대행 작성 같은 경우는 당일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 대체 공휴일,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는 인계서 기간 산입에서 제외가 되고,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운반자가 인수를 받았다고 치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 화, 수요일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배출 인계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다음은 유형에 따른 전자인계서 작성입니다.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홍길동 농가에서 분뇨가 배출이 되고, A 업체가 그 분뇨를 이동시키고 B 업체가 분뇨를 인수해서 처리하는 게 유형 1인데, 이 같은 경우는 각각 인계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운반자랑 처리 업체가 같은 A 업체일 때 배출자는 배출 인계서를 작성하고, 운반자는 운반 인계서만 작성하게 되면 처리 인계서는 자동적으로 작성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배출자가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처리자로 들어갔을 때 배출자 인계서만 작성하시면 운반자 인계서는 자동적으로 작성이 되며, 그 분뇨를 인수받은 A 업체, 처리 업체가 이제 처리 인계서를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 액비에 관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 농가에서 액비를 배출하고 A 업체가 배출된 액비를 인수받아 살포했다면 액비 배출 인계서를 농가에서 작성하고 A 업체가 살포 인계서를 작성하면 되고, 대행 작성을 했을 경우는 홍길동 농가가 액비 배출 인계서 대행 작성만 작성하게 되시면 전체적으로 다 작성이 완료되게 됩니다. 다음은 인계서 진행 순서인데, 가죽 분뇨와 액비와 동일하게 배출자가 배출을 했을 때 배출 인계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운반자에게 그 인계서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운반자는 배출된 인계서의 내역을 확인하고 운반 인계서를 작성한 다음에 가축 분뇨는 처리자 인계서로, 그다음에 액비 같은 경우는 배출을 받고 바로 살포 인계서로 넘어가면 되고, 이 같은 부분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된다고 하면 인계서는 마감이 되고, 그중 내역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오류 인계서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오류 인계서는 배출 운반 처리자가 각각 인수량과 인계량이 틀릴 시 발생을 할 수가 있으며, 각각 작성 기한 내에 작성을 하지 않게 되면 기한 초과 인계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자인계서 수정에 대한 내용인데, 전자인계서가 마감되기 전에는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수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한 배출인계서와 운반인계서, 처리인계서가 모두 작성이 된 다음 마감이 됐을 시에는 저희 쪽에 수정 요청서를 제출하여야만 인계서가 수정이 가능하고, 오류 인계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자인계서 삭제입니다. 수정과 마찬가지로 전자인계서 삭제도 마감이 되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삭제가 가능하고, 마감이 된 이후에는 수정 요청서를 제출하여야만 삭제가 되고, 삭제 순서는 인계서의 역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처리자가 삭제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운반자, 그 다음에 배출자가 마지막으로 삭제까지 하게 되면 인계서가 삭제가 됩니다.
다음은 오류인계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제 오류인계서란 정의가 이제 가축분뇨 처리 및 액비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오류인계 정보가 발생한 인계서를 말하며 2017년부터 해당 지자체에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류인계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 불일치 인계 정보와 두 번째로 기한 초과 인계 정보로 나눠지게 됩니다. 불일치 인계 정보는 사용자가 이제 인계 관리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이 그 사실과 다른 인계 정보를 말하며, 이 같은 경우는 오류 수정 요청서를 통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기한 초과 인계서로 가축분뇨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전자인계서가 입력 기한 내에 입력되지 아니한 인계 정보를 말하며, 앞서 설명드렸듯이 배출자와 액비 배출자는 당일 작성이 의무고, 운반자, 처리자, 액비 살포자 같은 경우는 인수 및 살포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지만 그 이외에 작성된 경우 기한 초과 인계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오류인계 수정 단계인데, 오류인계서 확인 방법은 홈페이지 인계관리, 가축분뇨나 액비인계서, 오류인계 정보 확인 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 오류인계서 유형 중 불일치 오류인계서는 수정이 가능하고 기한 초과 오류인계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오류인계서 수정 방법은 다음과 같고, 해당 인계서 작성자 중 한 명이 수정 요청서를 접수하면 그 인계서 안에 작성한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들이 전체 동의를 한 후 저희 공단의 담당자가 수정 요청을 승인을 하게 되면 직접 사용자가 그 인계서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스템을 이용한 운반자, 처리자의 그 보유 장비, 그러니까 트럭이죠, 트럭. 차량에 설치된 저희 장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증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차량 내부에는 데이터를送수신할 수 있는 통합 단말기와 위치를 알 수 있는 GPS, 그리고 전방을 촬영할 수 있는 차량용 영상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차량 내부에는 바퀴 축판에 그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중량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장비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 홈페이지 운행 이력을 확인하시면 각자 보유한 장비가 얼만큼 하루 동안 분뇨나 액비를 상차 하차했는지, 어느 지역을 갔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운전자분이 직접 이 단말기에 블루투스 연결을 하시게 되면 실제 자기 차에 몇 톤이 실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차량 매각이나 폐차 등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시 저희 쪽 공단에 즉시 연락을 하셔야 되고, 이와 같이 연락을 안 하고 임의적으로 처리를 했을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사용자들한테 조금 많이 받았던 질문 내용인데, 그 부분을 좀 모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출 농가가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 이유,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제 대행 인계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배출 농가 분들이 실제 시스템 회원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많이 묻는 질문인데, 이 같은 경우는 가축 분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3에 의거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 배출자 또한 대행 입력을 하셨더라도 그 인계서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운반자가 배출 인계서 대행 작성 시 책임은 모두 운반자에게 있나? 이 부분은 정확히 말해서는 반반입니다. 배출 인계서 대행 작성이지만 결국에는 배출자의 인계서이기 때문에 100% 책임이 대행 인계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있을 수는 없고, 결국에는 배출자와 대행 입력한 운반자 각각 한 틈 50대 50으로 책임이 있고요. 농장에서 자가 처리하는 경우 인계서를 작성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 농장이, 예를 들어서 엄청 면적이 넓은 농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처리 시설도 보유하고, 그 분뇨가 나왔을 때 자기 농장 내에서 처리를 이제 가능하게 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농가 같은 경우는 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 단
그렇게 처리돼서 액비가 발생을 했을 때 자기가 뭐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다른 초지에 살포를 할 경우에는 인계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한 농가가 이제 다수의 농장을 소유할 경우 회원가입 기준은 저희 기준은 인허가 서류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를 3개 소유했는데 인허가 서류가 3개가 다 있으면 회원가입을 3번 하셔야 되고, 농가가 3개 있는데 그게 인허가 서류 1개로 묶여 있으면 회원가입은 1번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출인계서 및 대행 작성 시 위탁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는 이제 농가에서 직접 분뇨나 액비를 이제 이동시킬 때 실제 거기에 이제 개근대가 없어가지고 중량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위탁량을 입력하지 않고 예약 등록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추후에 처리장에서 받은 개근표를 확인하시고 배출량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하기 싫다고 하시면 배출자와 처리자 간의 그 신뢰 관계라는 부분인데, 그 신뢰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처리인계서가 작성됐을 때 자동으로 그 배출량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액비 살포 시에 탱크로리 차량으로 살포하는 것만 인계서 작성 대상인가? 이 부분은 탱크로리 외에도 트랙터 혹은 그 외 액비 살포 기계 사용 시에도 인계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액비 상태로 실어서 다시 저장조로 들어갈 경우 인계서 작성 방법입니다. 현행 시스템은 농지로 바로 살포하는 경우에만 액비 인계서를 작성하게 되고, 외부 간이 저장조를 이용하게 될 시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간이 저장조 인계서를 사용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차량 자체에 실어놓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살포를 할 경우에는 액비 인계서의 경유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인계 작성은 스마트폰만 가능한가? 네, 이거는 투지폰은 사용이 불가능하고 문자 메시지만 수신이 가능합니다. 전자인증서 적용은 아직 안 되나? 이 부분은 지금 정부 자체가 이제 전자인증서 자체를 이제 조금 지향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 시스템도 아직 적용을 안 하고 있고, 추후에 뭐 개인정보나 인계서 관련된 문제가 좀 불거질 시 그때 이제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조치 및 협조사항인데, 대행 입력 요청서를 제출하셔야만 대행 입력 기능이 활성화되니까 올해 12월 말까지는 대행 입력 요청서를 저희 쪽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 또한 이제 전자장부를 사용할 운반 업체나 처리 업체, 배출 농가 같은 경우는 전자장부 사용 신청서도 저희 쪽에 제출하셔야만 그 전자장부가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대행 입력 요청서를 이제 작성하실 때 윗부분 작성자는 배출 농가가 되며, 대행 입력자는 실제 운반 처리 업체, 살포 업체에 그 대행 입력하시는 분을 쓰시면 되고, 마지막 신청인의 배출 농가의 신청인 이름과 서명 또는 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자장부 같은 경우도 전체 공란된 부분에 각각 기초 정보를 기입하시고 서명을 통해서 서명을 하신 다음에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뭐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쪽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